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7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외출하기가 겁날 정도입니다. 이 체육 수업을 해야 하는 학교에서는 고민이 더 깊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따라 교육청은 실내 체육시설 확대를 그 대책으로 내놨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축구를 합니다. 날씨는 춥지만 이리저리 뛰고 공을 뺏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하지만 요즘 학교에서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실내 체육 활동을 하는 날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그 미세먼지에 대해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안 했지만 요즘은 미세먼지가 그 건강에 해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도내 초중고 600여 곳 중 실내 체육시설이 없는 학교는 모두 120여 곳에 달합니다. 이 중 체육관을 신축 중이거나 체육 활동이 가능한 다목적 교실 등이 있는 학교가 100여 곳. 교육청은 국비 등 예산 300억 원을 투입해 2020년까지 체육관 신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작년까지 28개 학교를 건립을 했고 올해 2019년에 이제 9개 학교, 2020년에 4개 학교를 하면 완료가 됩니다. 하지만 춘천 당림초등학교 등 15개 학교는 부지가 없는 등의 이유로 실내 체육시설 신설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면서 도내 각급 학교의 체육 수업 풍경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자동차 보급 대수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곳곳에서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 주차 공간을 확충할 필요가 있지만 20년 전에 만들어진 주차장 설치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의 한 아파트 주차장이 차들로 빽빽합니다. 이중 주차는 기본이고 주차선이 없는 곳에도 차량이 세워져 있습니다. 700세대인 이 아파트의 주차장은 730면으로 세대당 주차 가능 대수가 1.04대입니다. 겨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상 주차하는 것보다 지하 하고 싶은데 자리가 없어서 저도 지금 몇 바퀴 지금 헤매고 있어요. 인근의 다른 아파트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이중 주차는 물론 도로변에도 차량이 세워져 있습니다.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는 세대가 늘면서 주차장이 갈수록 부족해지고 있지만 주택단지에는 지난 1996년 만들어진 주차장 설치 기준이 아직 적용되고 있습니다.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아파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주차 공간은 세대당 1대 이상만 갖추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국토교통부가 현실에 맞게 주차장 설치 기준 개정을 검토하고 있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영역은 종료가 됐는데 조금 더 이제 자료나 이런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보완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난 2007년 55만 5천여 대였던 도내 자동차 등록 대수는 2016년 72만 2천여 대로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주차장 면수도 39만여 대에서 68만여 대 규모로 늘어났지만 차량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부족합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지역의 중요한 일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지방의회가 의정활동 공개에 늑장을 부리고 있습니다. 석 달이 지나도록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곳도 있어 의정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이 방해받고 있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부분의 지방의회는 인터넷을 통해 공식 회의를 방송합니다.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생방송과 녹화방송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누가 언제 어떤 발언을 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찾아서 보기에는 불편합니다. 이럴 때는 회의록 검색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방송에 비해 생생함은 덜하지만 원하는 부분을 쉽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늦게 올리는 곳이 많습니다. 동해시 의회의 경우 10월 임시회 그리고 11월 말부터 12월 중순까지 정례회가 열렸는데도 회의록 공개에 늑장을 부리다가 취재가 시작되자 그제서야 10월 초에 회의록을 공개했습니다. 그전에는 100일 이상 지난 9월 말 회의록만 공개한 상태였습니다. 기록하는 이 직원이 2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에 한 분 결혼이 생겨서 지금까지 충원이 안 돼서
그래서 그런 사정 때문에 제때제때 지금 의원들의 활동 상황을 못 올리고 있습니다. 속초시 의회도 9월까지만 올려놨고 삼척과 태백시 의회는 10월 말 회의까지만 검색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도의회와 원주시 의회, 강릉시 의회는 지난해 12월 정례회 회의록을 신속하게 인터넷에 공개해놨습니다. 시민들의 감시가 상대적으로 덜한 작은 도시의 의회들이 의정활동 공개에 게으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원주시가 연초부터 도시재생 뉴딜 사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 사업의 의미를 더하겠다는 전략인데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조성식 기자입니다. 원주시와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대학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현재 준비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공공기관들의 이해를 높이고 사업 제안이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우선 각 기관이 가진 전문성을 발휘한 지원 방법이 제시됐습니다. 저희가 컨설팅도 하고 선정 과정에서 조금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또 정부 부처별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공모 사업을 활용하는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신지생 에너지 같은 것들을 좀 포함을 시켜가지고 주방의 개선이 할까?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반면 사업 초기부터 함께하지 못하다 보니 참여에 한계가 있고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 발굴에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그 특수한 사업을 지역에 뭔가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1차적인 어떤 그 생각이 다 맞을 수는 없습니다. 원주시는 이번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는 도시재생 사업 공모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추진되며 원주시는 상반기에 봉산동을, 하반기에는 중앙동과 우산동에 집중한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상반기 접수 마감이 다음 달 8일로 임박해 있는 만큼 공공기관과의 협업 내용이 얼마나 구체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강원도가 기존의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종합 계획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이를 보완한 새로운 대책을 발표하고 다음 달 관련 조례를 제정합니다. 미세먼지 특별법이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하는 것에 맞춰 비상저감 조치를 강원도 전역으로 확대해 차량 이부제와 사업장, 공사장의 조업 단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지원하고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과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측정 지원 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다음 달로 예정돼 있던 미국 해외 연수를 전격 취소했습니다. 강원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다음 달 12일부터 19일까지 6박 8일간 미국 LA와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하는 해외 연수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시군의장협의회는 평창 동계올림픽 유산을 활용해 DMZ 평화 관광을 홍보하고 한인협회와 시군 특산품 판매 촉진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경북 예천군의회 해외 연수 파문으로 불거진 여론의 반발을 의식해 이번 미국 연수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강원도는 신혼부부 등 젊은 층 주거 안정을 위한 행복주택에 한부모 가정이 입주하도록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지난해 9월 개정해 만 6세 이하 자녀를 두고 월 평균 소득이 560만 원 이하인 한부모 가정도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강원도는 지난 2015년부터 3,082호의 행복주택을 확보해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영동 지역은 대체로 맑겠으며 영서 지역은 구름 많은 뒤 낮부터 차차 맑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영동 지역이 6도에서 8도, 영서 지역은 2도에서 4도, 강원 산지는 영하 1도에서 영상 1도 분포로 어제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또 영동 지역과 강원 산지에는 강풍주의보와 건조주의보도 발효 중이어서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동해 중부와 중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최고 4m의 높은 파도가 일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의 날씨와 행사를 안내해 드립니다. 강원랜드가 올해부터 태백산 눈축제에 기부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태백시 축제위원회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강원랜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출연에 설립한 법인이나 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는 관련 법에 따라 올해부터는 태백시 축제위원회에 기부금 대신 광고 선전비를 지원할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태백시 축제위원회는 지난 2002년부터 강원랜드가 기부금을 지원해왔고 광고 선전비는 축제가 끝난 뒤 최소 2달 뒤에 지급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태백시 축제위원회는 올해 태백산 눈축제 기부금으로 5천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철거될 예정이었던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사무소 건물이 동계스포츠 훈련센터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강원도와 대한체육회는 평창군 대관령면에 있는 조직위 사무소 건물을 리모델링해 동계스포츠 종목 훈련센터로 활용하기로 잠정 확정하고 리모델링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조직위 사무소 건물은 157억 원을 들여 2016년에 건립됐으며 조직위는 올림픽이 끝난 뒤 이 건물을 철거할 계획이었습니다. 강원도는 어제부터 보름 동안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1월 중에 자동차 소재지 관할시군 세무부서에 전화나 방문, 위택스를 통해 신청하고 오는 31일까지 미리 납부하면 됩니다. 지난해 강원도에서 19만 대의 차량 소유주가 자동차세 1월 연납으로 총 48억 원의 세액을 공제받은 바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추천한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선거구의 조직위원장에 재선의 한기호 전 국회의원을 임명했습니다. 또 원주 을에는 김대현 전 주간조선 기자를, 또 삼선의 권성동 국회의원이 이끌었던 강릉은 김주선 변호사가 새 조직위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한편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염동열 의원의 지역구인 태백,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조직위원장에는 당분간 공석인 사고당으로 운영되게 됐습니다. 속초항에서 러시아 연해주와 일본을 잇는 항로 개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주식회사 갤럭시 크루즈는 지난 7일 속초항에서 러시아 슬라비안카와 일본 기타 큐슈를 잇는 해상 여객 운송 면허를 해양수산부에 신청했습니다. 갤럭시 크루즈는 이달 안에 정원 600여 명 규모의 17,000톤급 선박 인수를 마친 뒤 오는 5월 취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기존 백두산 항로의 취항지였던 자루비노보다 슬라비안카의 인구 규모와 도시 기반이 좋고
기존 DBS 크루즈 페리와의 항로 중복도 피할 수 있어 면허 취득을 낙관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지역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생계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복지 정책 확대에 나섭니다. 춘천시는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올해 수시로 긴급복지 지원 사업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10억 원으로 주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으로 소득을 상실한 가정이나 구성원이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가정, 그리고 가정폭력이나 화재를 당한 가정 등이 대상입니다. 1인 가구 기준 44만 1,900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도 보조합니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 생활 안정을 위한 생활 실태 조사도 다음 달 14일까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강릉에 있는 영동 1호기에 이어 영동 2호기도 석탄 화력 발전을 중단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남동발전은 이달 들어 200메가와트급 석탄 화력 발전소인 영동 2호기 가동을 중단하고 순수 목재를 가공한 우드 펠릿으로 연료 전환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료 전환 공사를 마치면 초미세먼지가 51.2%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동 1호기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석탄 대신 우드 펠릿 발전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산림과학연구원이 지속가능한 도유림 경영관리와 산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올해 48개의 일자리를 새로 모집합니다. 채용 분야는 9개 분야 48명으로 공공산림 가꾸기에 4명, 산불 감시원 11명, 도유림 임도관리원 9명, 산림 서비스 도우미 5명, 산림 문화 휴양시설 관리 14명, 그리고 시험 포지 관리와 병해충 예찰원 5명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2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1월 중에 강원도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채용 시기와 절차 등을 확인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